이번 대화는 대통령께서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응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못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3개월에 한 번씩은 뭐 분위기가 툭툭 났거든 그냥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홈 코너에는 조대원 미래통합당 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할 말은 한다, 돌려 말하지 않는 직설화법 두 분의 뜨거운 한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오늘 오후 1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우리 박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오늘 여기 이 회동에서 나올 핵심 의제 무엇이다?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뭐 코로나와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회생 대책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초로 아마 3차 추경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차 추경 부분에 있어서의 여야의 협력 그리고 또 20대 국회가 이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국회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서로 협치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갔는데 우리 조대원 전 위원장 보시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여든 야든 현재 가장 필요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여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추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거는 이겼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국민들 모두 예상을 하니 네네. 미리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에서 어려운 경제가 될 거니까 우리 참고 견디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협치를 미리 이제 구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103석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예. 때로는 이제 대통령 앞에서 좀 앓는 소리도 하고 때로는 또 이 독주를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뭐 이렇게 협박 비슷 하기도 하고 네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뭐 치열한 수싸움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만남의 영상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영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조금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김원 오늘 대화 날씨가 좋으니까 대화도 날씨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 가져간다 뭐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잘 풀릴 것 같다. 이게 원구성 협상 그걸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통합당과 민주당 기싸움을 벌였던 그 내용부터 한번 그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 있나 의원도 다 가져가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사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뭐 협력 이런 걸 강조하지만 이 원구성 기싸움 또한 뭐 이렇게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회 그 상임위원회가 18개 상임인데요. 실제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임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예, 그리고 국회 법률에 의하면은 투표에서 정하는 거지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왔던 이런 상황들입니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좀 재밌게 보고 해결도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왜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게 사실은 투쟁과 통합의 과정입니다. 예. 투쟁이
적당히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잘 해줘야지만이 타협에서 통합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국회 법을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예. 또 야당은 협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서로가 할 이야기는 다 하고 또 타협할 수 있는 또 여지는 남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두 분 원내대표가 투쟁도 잘하지만 또 타협에 능하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타협도 잘하시고 협상도 잘하시는 두 분이라서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 말에 좀 뼈가 있었거든요.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금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 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협상을 선진국들은 안 한다. 예, 예. 그리고 그 단 한 번도 32년간 정치에 개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다수당일 때 보수 정당은 빨리 개헌하고 싶었는데 네. 현재의 여당인 진보 야당이 끝까지 뭐 못하겠다고 한석이라도 더 내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늘 개헌이 늦춰졌던 거고 네. 예를 들면 18대 때 그 81석 민주당한테도 그 상임위원회를 그 위원장 자리를 6자리를 줬어요. 네. 그럼 사실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103석이면 7개 정도 달라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쪽에서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뭘 가져갔냐면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가져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원체 국민들이 그 미래통합당에 매를 많이 댔기 때문에 네네. 그 예결위까지도 양보하고 법사위도 예를 들면 자꾸 수정이나 이런 거를 갖다 좀 고쳐서라도 네. 요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다 가져간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조영 원내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걸 가지고 뭐 독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국회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제가 원내대표면 다 가져가세요.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세요. 예.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지는 거니까 예. 하자고 얘기하면 결국은 야당이 여당을 견제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국민이 결국은 여당을 견제할 것이다. 예. 그걸 더 두려워야 된다.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왜 야당 시절 기억 못하냐? 아니 저기 마음대로 해라 이건데요. 관행의 문제와 예.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 각오의 문제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20대 국회, 우리도 그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법사위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가 어쨌든 간에 이 작부 수정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예.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원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부 수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원 노릇을 했던 것을 좀 없애보자 이런 취지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뭐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은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해보면은 예결위원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결위는 야당, 법사위는 여당 이렇게 잘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 같은데요? 사실 계속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법사위가 옥상옥이다. 예. 상원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네네. 사실은 그 상원 역할을 하는 그 법사위를 가장 잘 활용해 먹었던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진보 야당이었어요. 예. 사실은 그 각 상임위들은 이익단체들에 대한 로비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이익단체에 영향을 받아서 법을 올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상원 역할을 하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걸 지금 의장 갖고 갔죠, 운영위 갖고 갔죠, 뭐 다 마음대로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데 법사위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보더라도 조금 심하다. 그리고 표는 사실은 49대 41로 갈린 거예요. 우리가 선거 제도에 의해서 180석을 가져가고 103석을 가져왔지만 국민의 41%의 뜻을 반영하라고 사실은 있는 거고 우리가 사법부나 행정부처럼 법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는 가장 유동적으로 여유롭게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걸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어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예. 국회가 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의석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국회를 반성하자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상임위에서 최근에는 그 소위를 강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익 집단의 논리에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막 수렴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상임위를 잘한다는 측면에서도 각자의 상임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법사위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